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자, 이렇게 6월 3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시황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황 정리는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물론 이제 간혹 어떤 분들 보시면 다 지나간 거, 뒷북 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맞죠? 다 올라가 있는 거, 다 영상 찍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친구들이 올라간 이유를 알아야 되죠. 왜 올라갔을까? 가운전선 같은 게 왜 상한가를 갔으면, 또 가운전선이 상한가를 갔으면 이거에 반해서 같이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시황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라는 게 아니고 전선주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전기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전기 관련주들 중에서 위치가 좋고 자리가 좋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그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황 정리 중요한 거죠. 이미 다 올라간 걸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왜 올라갔는지 이유를 알고 이러한 종목들이 또 기다리면 나중에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황 정리는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주 관련해서 예전에 철강주 관련해서 제가 찍고서 거의 한 1, 2주일 안쪽으로 상한가도 가고 많이 갔죠. 마찬가지로 전기주도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찍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주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가온전선이 오늘 상한가 시연을 했는데 전기전자에 속해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시가총액이 1,900억짜리죠. 1,900억짜리 시가총액이 매출액이 7천억, 6천억, 7천억 이렇게 나눈 회사죠. 시가총액이 1,900억인데 매출이 7천억.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이제 자꾸 매출이 줄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작년에도 매출은 좋았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죠. 이러한 주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에 있거나 급등할 만한 주식에 있으면 당연히 매수할 만한 거고 상한가를 간 거죠. 자, 가온전선의 상한가가 간 이유는 당연히 이렇습니다. 구리 가격 있고 공행진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또 이제 정치 테마주기도 하죠.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호실적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오래오래 물론 이제 정치 테마주기도 하지만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온전선이라는 주식이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PBR이 0.59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부상 가치가 67,000원짜리인 주식이 PBR이 0.59배밖에 안 된 거죠. 오늘 상한가 안 갔을 때 0.4배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정도 급등하거나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거죠.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차트를 봐도 자, 월봉의 차트를 보면 자, 이거에 반하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 선을 다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빵 상한가를 갔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5주선 회복과 함께 중요한 매물대를 그냥 뚫고 나갔죠. 오늘 어제 이렇게 매물대 뚫은 자리가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십자도지 생긴 이 자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급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 있었고 좋은 위치에 있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갔으니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가고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시황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일진전기를 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일진전기가 시가총액이 1,900억짜리예요. 자, 1,900억짜리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매출이 가온전선하고 똑같이 7천억, 6천억, 7천억씩 나고 있죠. 굉장한 거죠.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가온전선하고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장부상 가치가 8,400원짜리가 이제 0.62 받고 있죠. 이를 받으면 8,400원 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자, 오늘 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전하고 이렇게 자, 계약권이 있죠. 한전과 602억 원의 계약권이 있습니다. 자, 이 일진전기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되죠. 월봉에서 굉장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이 모든 주식은 제가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죠. 하향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상향하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월봉에서 단 한 번도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더군다나 저번 달엔 60개월 선이 5개월 선이 60개월 선 또는 골든 크로스가 생겼고 이렇게 월봉에서 이제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변곡점 이 근처에서 끝났죠. 자, 이 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추 이번 달에 월 중에는 내려올 수 있지만 월 말이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자리를 그냥 돌파하고 나가면 이 친구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그냥 손절할 각오로 들어가 주면 자,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5,200원대가 될 거예요. 이제 5,250원에 끝났죠.
역시 중기 추세의 상승을 확증짓는 주봉에서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올라가는 주식은 제가 5주선을 이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갔고 추세가 잘 유지된 상태에서 빵 때린 거죠. 물론 이제 오늘 긴 꼬리를 달았는데 자 고점이 24% 갔다 왔습니다.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조정 들어올 수 있고 또 5일선까지 올 수 있어요. 물론 내일 같은 날 급하게 올라가면 이제 쫓아가서 수는 없죠. 이거 들고 있는 분의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데 한 3, 4일 정도 기다리거나 또 이렇게 한 1, 20일 기다려서 5일선이나 20일선까지 다시 돌아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그 1, 20일 돌아갈 때 역시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되고 월봉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이라든가 이전 변곡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돌려서 굉장히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진전기도 버리지 말고 꼭 관중에 넣어놓고 며칠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바로 쫓아가서 하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조정골 거치고 다시 돌아나갈 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오늘 급등한 주식에 대해 살펴봤죠. 자, 이러면 이것만 찍으면 뒷북 치는 게 맞죠. 자, 그렇지만 전선주라든가 전기주가 이렇게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면 당연히 다른 전기주들도 올해 실적이 좋은 게 예상이 되죠. 사실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기주, 전기 관련주들 원체 일도 없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경기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또 불이값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주들이 슬슬 돌아올 건데 이제 하나하나 전기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정리는 이래서 하는 거죠. 자, 전기주 중에 먼저 이 선도전기라는 종목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시총이 700억짜리예요. 시총 700억짜리가 매출을 800억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 시총보다 큰 매출을 올리고 있죠. 물론 이제 흑자 적자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크게 각광 못 받지만 이번에 흑자 전환했죠. 이렇게 보시면 작년 영업이 26억 대비 흑자 전환했고 이렇게 보면 부산교통공사와 56억 규모의 판매 공급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계약 금액은 2020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대비 6.5%에 해당하죠. 올해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실적이 안 좋고 이럴 때 주가가 월봉 바닥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는 월봉을 보시면 자, 이렇게 바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일진전기처럼 쭉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번 달에 5개월선이 60개월선을 돌파해주는 골든크로스가 생기고 이 5개월선과 60개월선을 깨지 않는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중기 추세의 확증이 짓는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5주선에 중요한 행동을 하나 했어요. 보시면 5주선이 이렇게 쭉 상승하다 툭 꺾인 이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매물대가 돼요. 자, 이 자리가 되죠.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4,040원대. 오늘 그래서 4,560원대로 못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4,560원대를 만약에 내일부터 잘 지지해 줄 수 있다면 자, 20선 돌파했죠. 그래서 내일부터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5일선을 하고 21선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으면 이 친구는 순간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올 한 해는 전기주는 반드시 관심 갖고 보셔야 되죠. 특히 제가 철도주 볼 때 왜 그 전기주 꼭 같이 보시라고 그랬죠. 철도가 철도 혼자 가는 거 아니죠. 반드시 배전, 배선, 전압 이런 게 깔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주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물론 PBR 1 이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거나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장부가치상 5,200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제 0.77배 받고 있죠. 선도전기가 4,000원이니까 아까 가온전선 해도해도 너무한 거죠. 오늘 상한가를 갔어도 0.5죠. 그러니까 그만큼 탄력이 좋은 거고 선도전기도 5,200원짜리가 이제 4,060원이니까 최소한 PBR 1까지만 가도 상한가죠. 그러니까 선도전기도 꼭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영상에서 재룡전기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재룡전기를 보면 자, 총 1,100억짜리가 420억, 450억 이렇게 나죠. 물론 다른 전기주들에 비하면 시총 대비 자 매출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PBR이 1.98이죠. 그러니까 저가의 매력은 선도전기나 이런 게 더 난 거죠. 이런 친구, 선도전기가 1.98대가 되면 주가가 2만 원 가까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도전기는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재룡전기나 재룡산업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재룡전기도 열심히 보면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현금 유보율이 785%, 부채 비율이 28%입니다. 차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는데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좋죠.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개월 선이
60개월선 돌파하려는 골든크로스 상에 와 있죠. 자, 주봉을 보시면 중기 추세 상승이 확증이 되는 5주선 이 위에 잘 있어요. 그래서 5주선만 이렇게 이쁘게 잘 타고 올라가면 역시나 5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언제든 급상승하고 상한가 갈 수 있죠. 5주선을 잘 유지한다는 건 누군가가 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은 잘 보셔야 되고요. 오늘 좀 올라왔는데 모든 전기 섹터가 다 이랬죠. 오늘 세명전기, 강명전기, 선도전기, 뭐 일진전기 말할 것 없이 해서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이상 5일선만 잘 유지하면 순간 급등할 수 있어요. 요렇게 4월 6일 날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터지고 예전에도 빵 터졌죠. 그러니까 꾹 들고 있으면 이 친구도 역시 전기주들이 굉장히 핫하고 날아갈 때 좋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한 중기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재룡전기도 꾸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봉에서 일단 5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해서 갈 수 있으니까 재룡전기 꼭 같이 보시고요. 재룡전기를 같이 볼 때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재룡산업이죠. 자, 재룡산업을 보시면 추세가 엄청 좋죠. 역시 월봉에서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특히 똑같죠. 5개월선이 60개월선 돌파하려는 이 좋은 위치 속에서 60개월 딱 찍고 이제 추세를 상승하려는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조금 괴롭히던 18년도 11월 달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매물대를 뚫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를 확증짓는 5주선 위에 있죠. 이만큼 추세는 중요해. 우리 추세 잘 타고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 순간 급상승할 수 있어서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차근차근 올라가다 빵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주식이 차근차근 올라가다 빵. 근데 이 재룡산업 같은 경우 예전에 조용하던 주식이 자꾸 대량 거래가 빵빵 들어오죠. 월봉에서 높은 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낮은 데 밑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 근거가 되죠. 보통 한번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나게 되면 대략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는 거죠. 마무리되면 반드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재룡전기, 재룡산업까지 이런 전기주들은 반드시 관련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기주들이 꽤 많아요. 자, 광명전기 이렇게 보시면 역시 광명전기 또한 예전에 한번 저희들이 매수매도 진행했던 종목인데 추세가 똑같죠. 모든 전기주들이 다 이렇게 추세가 좋아요. 자, 한 섹터가 이렇게 추세가 좋다는 건 이 종목들이 앞으로 주도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일단 전선주가 먼저 주도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마 전기주들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주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 5주선이 옆으로 가는 오래된 박스권 여기를 돌파해 버렸죠. 우리 위에서 돌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광명전기 또한 같이 보셔야 되고 이 세명전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세명전기의 이 매출이 모든 전기주 중에 최고 많이 줄었었어요. 근데 회복이 빠르다면 아마 최고 크게 상승하겠죠. 바닥에서. 자, 그래서 세명전기를 보면 월봉 차트인데 2층까지 60개월 선도 못 갔죠. 이제 출발해서 올라간 주식이란 얘기예요. 자, 추세가 원형으로 돌아가는 가장 이쁜 추세 전환의 턴이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서 느리긴 하지만 월봉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5개월선 타고 올라오다가 빵! 그러면서 60개월선 돌파 안착하면 그냥 상승할 수 있는 게 세명전기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저번 주 회복해주고 이번 주에 회복해 나가고 있죠. 물론 조금 올라오는 바람에 조정이 들어왔지만 이번 주에 5주선만 회복해주면 다시 한번 추세를 타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자, 세명전기입니다. 오늘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일봉에서도 21선을 잘 회복시켜줬어요. 이 얘기는 내일부터라도 21선 밑으로 밀리지 않고 잘 돌아 나가주면 결국 5일선이 21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배열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가벼운 일봉의 매물대만 뚫어주면 아주 크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세명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전선이나 일진전기가 올라가서 못 잡아서 아쉽다면 굳이 일단 올라간 종목에 너무 힘들거나 또 못 잡아서 아쉬워하기보다는 자, 그와 관련된 광명전기, 세명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 선도전기 등 다양한 전력 관련 주식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좀 신경을 쓰시고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받아야 될 종목들, 주목받는 종목들이 페인트 관련주죠. 자, 페인트 관련주를 보면 이 건자재 관련주들이 또 다시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물론 노로페인트나 에릭노르 같은 경우 이제 그 좀 테마주, 정치 테마주 엮여져 있어요. 하지만 페인트 자체가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노르페인트를 보면 이렇게 돼요. 자, 노르페인트는 시총이 2,800억짜리죠. 2,800억짜리 매출이 6천억씩 나요. 자, 근데 현금유보율이 3,000%, 부채가 104%, 굉장히 낮죠. PBR이 0.87밖에 안 돼요. 회계상 가치가 16,000원인데 물론 이 친구의 월봉이치가 낮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식이 너무 높지만 않다면 지켜줄 자리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오는 순간 크게 급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 월봉의 위치가 자 예전에 이렇게 한번 급등을 잘하면서 높았다가 이제 한 달 조정받았죠. 한 달 조정받으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 자리를 저번 달에 기가 막히게 지켰습니다. 우리 이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지켜줬고 이번 달에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 순간 또 급등할 수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이제 깼을 때 한 달간 조정이 들어오면 5선 깼을 때 얘기죠. 들어왔다가 회복해줬죠. 회복해주고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안착만 잘 해주면 자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 하루 이틀 쉬었다가 급상승할 수도 있고 또 내일 바로 올라갈 수도 있죠. 오늘 한 7%대, 8%대까지 갔다 왔는데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이 21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음봉 두 개가 한두 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내일 같은 날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날아가 주면 한두 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게 노르페인트고요. 마찬가지로 사마페인트 같은 종목들도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선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죠. 따라서 5개월선만 잘 지켜주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게 확증이 돼요. 5개월선만 유지해주면 이렇게 우상향 유지가 되니까 당연히 사마페인트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5주선과 20선 위에 있는데 이번 주에 5선만 깔끔하게 돌파해주면 그 노르페인트처럼 변곡점 이런 데를 쉽게 뚫어버려요. 뚫으면 바로 예전에 큰 상승을 했던 이런 이력이 있는 친구죠. 이 사마페인트는 그래서 이 큰 상승을 있던 이력에 힘입어서 얼마든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드디어 5일선 21선 뜨는 골든 크로스 회복해주고 있죠. 예전에 이런 자리에서도 순간순간 15% 20%씩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간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사마페인트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사마페인트를 보면 시총이 3,500억짜리예요. 그래서 매출이 자 5천억씩 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PBR이 1.0배를 받고 있는데 조각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일이 안 되죠. 일주가에 1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노르페인트가 사마페인트보다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모든 추세나 이런 쪽에서 확실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강남제비스콘 더해요. 강남제비스콘은 PBR이 0.3이에요. 자, 96,000원이고 시총 1,800억짜리 매출이 3천억씩 나고 있죠. 그러니까 강남제비스코의 월봉이 물론 월봉에서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급상승을 했다가 두 달간 쉬었어요. 그러면서 5개월선이 60개월선을 뚫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순간 날아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물론 이 친구 다른 친구랑 틀리게 5주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지만 5주선 회복만 깔끔하게 해줄 수 있으면 그냥 돌파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제비스코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다른 이제 페인트주들은 다 21선 회복해 줬는데 이 친구는 못 해주고 있죠. 이 친구가 이번에 21선 회복해 주면 아마 제일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재무제표는 쉽게 무시하면 안 되는데 2를 찍거나 0.5를 찍었을 때 강남제비스코가 0.5만 찍어도 지금 가격에 한 5, 60%가 된다는 얘기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물론 이리타르도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재무의 상황과 자 이렇게 그 차트 상황이 맞아야 돼요. 잘 맞아 있죠. 추세 유지되고 있고 5개월선 60선은 골든 크로스상에 와 있고 주봉에서도 우선 밑에 있긴 하지만 이번 주에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21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봉에서 옆으로 바닥바닥기는 이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순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페인트 관련주인 강남제비스코, 노르페인트, 사마페인트, 중앙페인트까지는 꼭 보셔야 되고요. 특히 노르페인트가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정치 테마도 엮여져 있지만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좋다는 얘기죠. 시총 2,800억짜리가 6천원씩 매출을 내고 있으니까 아까 보셨죠? 가온전선이라든가 일진전기처럼 이렇게 시총과 매출의 차이가 클 때는 그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노르페인트는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를 보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밀렸죠. 외국인하고 기관, 금융투자가 다 매도하면서 양매도가 있으면서 좀 밀렸는데 결국 차트를 보면 지켜줘야 될 5일선은 잘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 기관들이 보통 3, 4일 정도 거래를 하고 매수 거래를 하고 또 4, 5일 정도 매도하고 4, 5일 정도 매수 이런 형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밀렸는데 아직 크게 결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특히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5주선 위에 이렇게 잘 있는 한은 이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있어서 괜찮고요. 이 코스피 시장은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죠. 사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장 초반에 좀 강하다가 나중에 좀 매도하다가 후반에 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결국 오늘도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서면서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보면 차트를 보면 역시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조금 그렇게 못 올라가긴 했어도 이렇게 5일선에 잘 지켜주고 있죠. 당분간 조금 박스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5일선에만 잘 지켜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한 3거래일 올라왔으니까 하루 쉬고 내일부터 또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정상적인 거죠. 너무 급등하면 오히려 나중에 급락 맞아요. 그냥 꾸준히 상승하락 하면서 추세만 상향으로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직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거나 또 인플레 관련해서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상 6월 2일 시장 정리와 함께 좀 신경 써야 될 섹터 종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